이제부터 여기가 네 집이야 하지만 우리 가족이 될 거란 생각은 하지 마. 차가운 목소리가 지하실 공간에 메아리처럼 울렸어요. 12살의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부모님이 떠나신 후 처음으로 진짜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로부터 5년 후 저는 도망치듯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주머니 속에는 부모님과의 마지막 추억이 담긴 사진 한 장. 그때는 몰랐어요. 그 도망이 제 인생에서 가장 용감한 선택이 될 거란 걸. 안녕하세요. 감동 주파수 채널의 수희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출신 소피아 씨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국의 겨울은 늘 붕어빵 향기로 가득했어요. 어린 시절, 저는 매일 아침 그 달콤한 향기를 맡으며 등굣길을 걸었죠. 특히 금요일이면 아빠가 일찍 퇴근하시고 엄마와 함께 저를 마중 나와 붕어빵을 사주시곤 했어요.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선명해요. 따뜻한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면 달콤한 팥이 입 안 가득 퍼지고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겨울 하늘에 울려 퍼졌던 그 순간들. 소피아, 오늘은 어떤 맛으로 할까? 팥이요. 늘 팥이 좋아요, 파파.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그 평범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외교관이었던 아빠를 따라 한국에서 보낸 3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거라는 걸요. 하지만 운명은 때로 너무나도 잔인하죠. 프랑스로 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12살이었던 저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어 파리 외곽에 사는 고모네 집으로 가게 됐죠. 네가 있을 방은 지하실밖에 없다. 고모는 첫날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습기 찬 지하실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지만 저는 그래도 희망을 품었죠.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고모는 매일 아침 새벽 5시에 저를 깨워 집안일을 시켰고 실수라도 하면 하루 종일 굶기는 게 다반사였죠. 고모부는 술만 드시면 너 때문에 우리 집 재산이 다 나간다며 소리를 질렀고 사촌들은 제 물건을 훔치거나 숨기곤 했어요. 얘들아, 소피아는 건드리지 마. 불쌍한 애잖아. 엄마, 왜? 재밌는데. 어차피 제 부모님도 없는 거 보면 뭔가 업보가 있나 봐. 15이었던 사촌 언니는 제 일기장을 찢어 학교에 뿌리기도 했죠. 학교에서는 더 힘들었어요. 오랫동안 한국에 있었다는 이유로 프랑스어 발음이 이상하다며 친구들이 놀렸고 수업 시간마다 아시아에서 온 바보라고 수군거렸죠. 점심시간이면 혼자 도서관 구석에 숨어 도시락을 먹었어요. 사실 도시락이라고 하기도 민망했죠. 고모가 주는 건 마른 빵 한 조각이 전부였으니까요. 한 번은 반 친구가 제 도시락을 보더니 비웃었어요. 너희 집은 이렇게 가난해? 그 순간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았죠. 밤이면 이불 속에서 몰래 핸드폰 불빛으로 한국어 공부를 했어요. 고모가 알면 또 혼날 테니까 조심스럽게요. 그래도 한국어만큼은 잊지 않으려고 했죠. 그건 제가 가진 행복했던 시절의 마지막 증거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됐어요. 주인공이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사 먹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 순간 가슴 한켠이 찌르르 아파왔어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지만 동시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스크린 속 서울의 거리는 제가 기억하는 그대로였어요. 포근한 눈이 내리는 거리, 달콤한 붕어빵 향기,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행복한 기억들까지도요. 나 다시 한국에 가고 싶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그 순간 마음속 깊이 박혀있던 작은 꿈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20살이 된 지금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 있을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게 제가 찾던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습기 찬 지하실 창문으로 비가 내리는 파리의 거리를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 갈 시간이라고요.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정말 가고 싶은 곳으로, 제가 진정으로 행복했던 그곳으로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죠. 우선 한국행에 필요한 정보부터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도서관에서 몰래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어학당 정보를 하나하나 모았죠. 핸드폰으로는 고모가 다 감시하니까요. 어학당, 학비, 기숙사비, 숫자들을 노트에 적어가면서 한숨이 나왔어요. 제가 가진 것이라곤 부모님의 작은 보험금이 전부였거든요. 그나마 고모가 관리하고 있어서 제가 마음대로 쓸 수도 없었죠. 하지만 적어도 그건 제 돈이에요. 꼭 필요할 때를 위해 써야 할 돈이고요. 매일 밤 이불 속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계획을 세웠어요. 처음에는 한국어 능력 시험 3급을 목표로 잡았죠. 그 정도는 되어야 어학당에서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소피아, 넌 대체 밤마다 뭐 하는 거야?
불 켜고. 아, 숙제하고 있어요, 고모. 거짓말. 또 그 이상한 한국어 공부하는 거지? 그거 그만둬 쓸데없는 짓이야. 고모는 제가 한국어 공부하는 걸 못마땅해 하셨어요. 어느 날은 제 한국어 교재를 모두 쓰레기통에 버리시기도 했죠.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았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 공부했고 유튜브로 한국어 강의도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고모가 제 방, 아니 지하실을 뒤지다가 제 계획을 모두 알게 됐어요. 내가 미쳤구나. 한국? 거기서 뭘 하겠다는 거야? 내 부모님도 없는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허튼 생각 집어치워. 넌 여기 있어야 해.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요? 제가 불행해야 한다고요? 처음으로 고모에게 맞섰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더는 참을 수 없었거든요. 이제 저는 제 삶을 살 거예요. 고모가 뭐라고 하든 전 갈 거예요. 제가 정말 행복했던 그곳으로요. 그날 밤 고모는 제 방문을 밖에서 잠가버렸어요.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요. 하지만 전 이미 각오했던 거죠. 창문으로 빠져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작은 가방 하나에 꼭 필요한 것들만 담아서요. 버스에 올라타면서 마지막으로 고모네 집을 돌아봤어요. 5년이란 시간을 보낸 곳이지만 단 한 번도 집이라고 느껴진 적은 없었죠. 이제는 진짜 제 집을 찾으러 가야 할 때예요. 은행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보험금 계좌를 제 명의로 옮기는 거였어요. 다행히 20살이 되어 무사히 부모님 유산을 옮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한국 어학당에 지원서를 보냈어요. 합격하면 좋겠다. 떨리는 마음으로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선택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파리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제 마음속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어요. 이제 곧 다시 그 달콤한 붕어빵 향기를 맡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이제 정말 한국에 왔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모든 게 꿈만 같았죠. 입국 심사대에서 담당자가 제 어학당 입학 허가서를 확인할 때까지도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서 안 돼! 라고 말할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해냈어요. 5년 만에 다시 한국 땅을 밟은 거예요. 어서 오세요. 한국에 입국 심사관의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이제는 울지 않을 거예요. 제 새로운 시작을 눈물로 시작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학당 기숙사로 가는 공항버스를 타면서 창밖을 내내 바라봤어요. 5년 전과 달라진 것도 많았지만 여전히 낯익은 풍경들이 반겨주는 것 같았죠. 특히 거리 곳곳에서 보이는 포장마차들. 어릴 적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기숙사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있는데 창문 너머로 익숙한 향기가 날아들었어요. 이 향기는 창밖을 내다보니 기숙사 앞 골목에 붕어빵 할머니가 포장마차를 막 펼치고 계셨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죠.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않은 채 뛰어나갔어요. 할머니, 붕어빵 하나 주세요. 제 서툰 한국어에 할머니께서 빙그레 웃으셨어요. 어머, 외국인 학생이구나. 한국어 잘하네. 네, 예전에 한국에서 살았어요. 그래, 오랜만에 먹는 거야? 서비스야 한국에 온 걸 환영하는 의미로. 할머니는 붕어빵을 하나 더 넣어주시면서 윙크를 해주셨어요. 따뜻한 붕어빵을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5년 동안 잊지 못했던 그 맛, 그 향기, 붕어빵 하나로 돌아온 어린 시절의 행복한 기억들. 어머, 왜 울어? 맛이 이상해? 아니요, 너무 맛있어서요. 어릴 때 부모님이랑 자주 먹었거든요. 할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포장마차 옆에 놓인 작은 의자를 내어주시며 앉으라고 하셨죠. 이름이 뭐니? 소피아예요. 예쁜 이름이네. 소피아야. 여기 매일 같은 시간에 와. 할머니가 따뜻한 붕어빵 맨날 구워줄게. 할머니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무언가를 드디어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와 내일부터 시작될 어학당 수업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미소가 지어졌어요. 창문 너머로 붕어빵 할머니의 포장마차가 보였거든요. 작은 포장마차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와 달콤한 향기, 그리고 그 속에서 따뜻하게 웃어주시는 할머니의 모습이 이곳이 제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말해주는 것만 같았어요. 어학당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바빴어요.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수업, 그 후에는 도서관에서 공부,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시간이 흘렀죠. 하지만 전 행복했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기뻤거든요. 소피아 씨,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쓰러지면 어떡해요?
같은 반 친구 민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는 저를 볼 때마다 하는 말이었죠. 괜찮아요. 민지양 저는 지금이 너무 행복한걸요. 그리고 매일 저녁 공부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는 꼭 할머니의 붕어빵 포장마차에 들렀어요. 어떤 날은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어떤 날은 그저 조용히 붕어빵을 먹으며 하루를 정리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할머니께 붕어빵을 사러 갔는데 제 앞에서 한 남자가 붕어빵을 사고 있었어요. 아이고, 지훈아 오늘도 수고했어. 할머님도 고생하셨어요. 날도 추운데 몸 조심하세요. 지훈이라고 불린 남자는 할머니께 따뜻한 커피도 건네드렸어요. 그때 갑자기 그의 전화가 울렸고 허둥지둥 전화를 받으려다 지갑을 떨어뜨렸죠. 아, 죄송합니다. 우리가 동시에 몸을 숙여 지갑을 주우려다 머리가 부딪혔어요. 아야, 괜찮으세요? 그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을 때 왜인지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어요. 까만 눈동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괜찮아요. 어머, 지훈아 이 학생은 소피아야. 우리 단골 손님이지. 아, 네, 반갑습니다. 전 이지훈이라고 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지훈 씨를 종종 마주치게 됐어요. 알고 보니 그는 근처 IT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였고 바쁜 와중에도 매일 할머니를 찾아와 안부를 물어보는 착한 청년이었죠. 소피아 씨는 왜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지훈 씨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마침 붕어빵 반죽을 새로 만들러 가셨고 우리는 포장마차 앞 작은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죠. 그게 좀 긴 이야기예요. 전 시간 많은데요. 그의 미소가 참 따뜻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실 전 예전에 한국에서 살았었어요.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부모님과의 추억, 고모네에서의 힘들었던 시간들,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오게 된 이유까지. 지훈 씨는 끝까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 나이에 그런 결정을 하고 실행한다는 게. 대단한 거 없어요. 그저 도망친 거죠. 아니요. 그건 도망이 아니라 용기예요. 자신의 삶을 위해 내디딘 첫걸음이죠. 그의 말에 코끝이 찡해졌어요. 그동안 제 선택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준 사람은 없었거든요. 지훈아, 이것 좀 도와줘. 할머니의 목소리에 지훈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큰 밀가루 포대를 들고 오시는 걸 보고 달려가 도와드리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소피아야, 너도 이제 그만 들어가서 공부해. 시험 얼마 안 남았잖아. 네, 할머니, 내일 뵐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소피아 씨. 돌아서는 제 등 뒤로 두 사람의 인사가 들려왔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왜인지 마음이 따뜻했어요. 기숙사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는데 도저히 공부에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자꾸만 지훈 씨의 말이 떠올랐거든요. 용기라는 말, 그동안 저는 제가 한 선택이 옳은 건지 계속 불안해했는데 누군가 이렇게 인정해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창밖을 보니 여전히 포장마차의 불빛이 보였어요. 할머니와 지훈 씨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작게 보였죠. 그들을 보고 있자니 이제야 이곳이 진짜 제가 있어야 할 자리란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한국어 능력 시험이 다가올수록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모의고사 점수는 좀처럼 오르지 않았거든요. 특히 듣기 시험이 제일 걱정됐죠. 소피아야, 요즘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네.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붕어빵을 사러 와도 예전처럼 오래 머물지 못했거든요. 시험 준비로 정신이 없었죠. 괜찮아요. 할머니, 조금만 더 힘내면. 그때였어요. 갑자기 머리가 핑 돌더니 앞이 캄캄해졌어요. 다음 순간 제가 느낀 건 누군가의 따뜻한 손이었죠. 소피아 씨, 소피아 씨. 눈을 떴을 때 지훈 씨의 걱정 가득한 얼굴이 보였어요. 그가 저를 붙잡아준 덕분에 바닥에 쓰러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놀라셨나 봐요. 어휴, 이 애가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건가? 할머니, 제가 병원에 데려다 줄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시험 공부해야 해서. 하지만 지훈 씨는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할머니께 먼저 인사드리고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죠. 검사 결과는 심한 빈혈과 과로였어요. 이렇게 무리하면 시험은커녕 건강부터 망가져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훈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평소에 다정한 미소 대신 걱정과 책망이 섞인 표정이었죠. 전 꼭 합격해야 해요. 그래야 여기 남을 수 있는데.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자신을 혹사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병원 처방을 받고 나오는데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지훈 씨가 자신의 코트를 벗어 제 어깨에 둘러주었죠. 내일부터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듣기 연습, 제가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매일 저녁 할머니 가게에서 1시간씩.
어떠세요? 그의 제안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지훈 씨는 이미 바쁜 회사 일정 중에도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저까지 신경 써주시려고 하다니. 하지만 지훈 씨, 바쁘시잖아요. 바쁜 건 핑계가 될 수 없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날부터 우리의 특별한 공부 시간이 시작됐어요. 매일 저녁 붕어빵 가게 앞에서 지훈 씨와 함께 듣기 연습을 했죠. 할머니는 우리를 위해 따뜻한 붕어빵을 계속 구워주셨고요. 오늘은 뉴스 기사를 들어볼까요? 먼저 붕어빵부터 드세요. 지훈 씨는 정말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쉽게 설명해 주었고, 실수에도 따뜻하게 격려해 주었죠. 점점 듣기 실력이 늘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더 크게 느껴진 건 제 마음의 변화였죠. 지훈 씨를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의 목소리를 들을 때면 자꾸 가슴이 떨렸으니까요. 소피아 씨, 오늘은 정말 잘했어요. 이제 거의 다 준비된 것 같은데요? 어느 날 공부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지훈 씨가 말했어요. 하지만 전 그의 칭찬보다 곧 이 특별한 시간이 끝난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죠. 네, 곧 시험이네요. 걱정 말아요. 분명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밤하늘에 눈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어요. 지훈 씨가 제 머리 위에 쌓인 눈을 털어주는데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차가운 겨울 밤이었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했답니다. 시험 전날 평소처럼 붕어빵 가게에 들렀어요. 사실 공부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할머니와 지훈 씨께 인사드리고 싶었거든요. 내일이 시험이구나. 긴장하지 마. 너는 충분히 잘 해낼 거야. 할머니가 따뜻한 붕어빵을 건네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때 지훈 씨도 도착했죠. 소피아 씨, 내일 시험장까지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네. 아니에요, 지훈 씨. 회사 일도 바쁘실 텐데. 제가 꼭 데려다 주고 싶어요. 지훈 씨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그 눈빛에 거절할 수가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약속한 대로 지훈 씨가 차로 시험장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차 안에서는 별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긴장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어요. 소피아 씨, 시험장 앞에 도착해서 내리려는 제 손을 잡았어요. 놀라서 돌아보니 지훈 씨가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죠. 이거 호박엿이라는 거예요. 한국의 전통 캔디 같은 거죠. 이걸 먹으면 시험에 딱 붙을 거예요. 지훈 씨, 걱정하지 마세요. 소피아 씨는 충분히 준비했으니까 반드시 잘 될 거예요. 따뜻한 미소와 함께 건네주는 부적을 받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렇게까지 저를 위해 신경 써주시다니. 시험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특히 듣기 시험에서는 지훈 씨와 연습했던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죠. 문제를 풀면서도 자꾸 그의 목소리가 떠올라서 슬쩍 웃음이 나기도 했어요. 시험이 끝나고 나왔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험장 앞에 지훈 씨가 서 있었어요. 어떠셨어요? 지훈 씨, 여기서 계속 기다리신 거예요? 아니요. 회사 일 보다가 왔어요. 할머니께서도 많이 걱정하시길래 우선 붕어빵부터 사러 가볼까요? 할머니는 우리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셨어요. 어떻게 됐어? 많이 긴장했지? 생각보다는 괜찮았어요. 할머니, 지훈 씨가 도와주신 덕분에 그날 저녁 우리는 평소보다 오래 할머니의 가게에 있었어요. 시험 이야기도 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도 이야기하면서요. 마치 작은 가족처럼 따뜻한 시간이었죠. 소피아야, 네, 할머니. 이제 시험도 끝났으니 내일은 좀 쉬어라. 늘 너무 열심히 하니까 걱정이야.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내일 시간 괜찮으시다면 저랑 같이 영화라도 보러 가실래요? 지훈 씨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할머니는 우리를 번갈아 보시더니 슬며시 미소를 지으셨죠. 그래. 둘이 가서 재미있게 놀다 와.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끼리 어울려야지. 그렇게 우리의 첫 데이트가 시작됐어요.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지훈 씨와 저는 점점 더 가까워졌죠.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매일이 설렘의 연속이었어요. 한 달 후 드디어 결과가 나왔어요. 합격했어요. 붕어빵 가게로 달려가 제일 먼저 소식을 전했죠. 할머니는 기쁜 마음에 그날 붕어빵을 무료로 나눠주셨고 지훈 씨는 처음으로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축하해요. 소피아 씨 정말 잘하셨어요. 그의 품 안에서 들리는 심장 소리가 제게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답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제 인생은 빠르게 변화했어요.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게 됐고 한국에서의 새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주말에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소피아야, 너도 참 대단하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할머니,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봉사활동을 다녀온 날이면 할머니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그러다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죠. 할머니, 우리 복지관에서 붕어빵 만들기 수업을 열면 어떨까요? 그렇게 시작된 할머니의 붕어빵 교실은 금세 인기 프로그램이 됐어요. 할머니는 어르신들께 붕어빵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저는 통역을 도왔죠. 지훈 씨는 회사 직원들과 함께 봉사자로 참여해 주었고요. 소피아, 여기 편지가 왔어. 어느 날 지훈 씨가 한 통의 편지를 건네주었어요. 파리에서 온 편지였죠. 고모가 보낸 거예요. 편지에는 그동안의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후회했다고,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어떡하실 거예요? 답장을 쓸 거예요. 이제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훈 씨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어요. 그의 옆에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았죠. 그리고 1년 후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구나.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어요. 결혼식장에는 특별한 손님도 있었죠. 고모가 파리에서 왔거든요. 소피아, 정말 예쁘구나. 와주셔서 감사해요, 고모. 내가 정말 미안해.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오히려 그때가 있었기에 제가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아주었어요. 지훈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죠.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돌아간 후 우리는 할머니의 붕어빵 가게에 들렀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요. 자, 특별히 오늘은 내가 직접 구운 하트 모양 붕어빵이야. 할머니가 내미신 붕어빵은 정말 하트 모양이었어요. 할머니, 어떻게 이런 모양으로? 이 할미가 손주 결혼식인데 특별히 준비했지. 지훈 씨와 제가 나란히 앉아 붕어빵을 나눠 먹는 동안 문득 5년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정말 외롭고 두려웠는데 이제는 이렇게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게 됐네요. 한국은 참 신기한 나라예요. 이곳에선 길거리 붕어빵 하나에도 정이 담겨 있고 처음 만난 사람과도 우리라는 말을 쓰며 금세 가까워질 수 있죠.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은 잊지 않고 첨단 기술 속에서도 전통의 따뜻함을 간직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제 꿈을 응원해주시는 할머니도 계시죠. 복지관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은 저를 친손녀처럼 아껴주시고 제가 서툰 한국어로 이야기할 때도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아마 부모님께서도 하늘에서 저를 보시며 미소 짓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붕어빵 향기가 피어오르고 있겠죠. 그 향기를 따라가다 보면 누군가의 삶이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제게 두 번째 삶을 선물해 주셔서. 여기까지가 감동 주파수 채널의 소피아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주변의 작은 친절과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에겐 인생을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추운 겨울밤, 여러분의 마음이 붕어빵처럼 따뜻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